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제가 뭐 미술 전공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감히 이렇게 발표가 돼서 좀 외람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정신이 좀 바쁜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주제로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끊어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끊기는 건 그렇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냐니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옮깃결에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작년에 2년 전서부터가 지역 문화를 20년대, 30년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유미술 분야만이 아니라 미술, 음악, 뭐 다른 분야 통틀어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하는 그런 글들을 좀 몇 차례에 거쳐서 썼습니다. 그걸 쓰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다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냥 하다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딴소리를 가지고 시간을 좀 때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글은 대문화재단의 대문이라든가 다 영남일보에도 실은 바 있기 때문에 혹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미술 쪽을 그때 조금 보게 됐습니다. 단지 2년이라면 그게 2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들어간 말들은 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마지막 문단 읽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 글이 광범위한 문화 일반의 현상을 가지고 즉 일반적인 문화 현상을 가지고 미술에다가 딱 무조건 접목시킨 그런 무리한 적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의뢰를 받은 건 지역 미술과 외적 문화 요인의 상관성에 대해서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적 문화 요인이라는 용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해야 될지, 외적 문화 요인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사실은 좀 서론을 쭉 쓰려고 했는데 사회학 이론들을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게 불필요하겠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용어 그대로 해석하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적 문화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현상, 사회 일반적인 현상 정도에서 정치, 사회, 경제 중에서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좁은 문화가 아니라 광의의 문화 개념, 사회 현상, 현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좁혀서 적용해서 용어를 적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 지역 미술은 이러한 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라든가 시간 관계상 제가 2가지만 이제 여기다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대구 미술이 시작되는 일제 시대 때 우리 지역 미술이 태동한 그 시기에 식민지 상황이라는 그것이 주어진 우리 지역 미술계의 어떤 문화적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구 미술이 시작되는 건 이상정 장군이 일본에서 미술학교를 나와서 개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해부터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정 장군이 귀국해서 개성학교로 간 게 1919년입니다. 3.1운동 벌어진 직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미술 100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죠. 한 4, 5년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구 지역 미술계들은 대구 서양미술 100년사를 서서히 준비할 때가 아닌가. 앞으로 한 2, 3년 뒤에부터는 대구 서양미술 100년사부터 100년 기획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될 시기겠죠.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록만 나고 공식적인 거는 역시 공식적인 미술의 공식적인 거는 그 이제 영과회 활동이 되겠고 영과 모임이 될 테고 다음은 향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과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서동진 선생이라든가 김용주 선생이 다 물론 지금도 그 일이 작품이 남아 있는 분들이 다 활동을 했죠. 물론 향토회로 넘어갔죠.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영과회를 주도적으로 했던 분은 이상춘 이갑기라는 분입니다. 이상춘 이갑기라는 선생님의 작품은 지금 제가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영과회 카프 계열입니다. 카프 계열이고 경향파입니다. 여기를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이런 모임을 주도해서 이러한 사상을 미술적으로 통해서 하려고 했던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미술 쪽만 들여다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구 연극에서 대구의 최초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이피동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18년에 신극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김도산에 그래서 대구예술발전소에도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1930년대에 대구에 대구 가두극장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가두극장이라는 말에서 이미 느끼겠지만 분화로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현장 속으로 가두, 길로 미술을 음악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이 가두극장을 선도적으로 만드신 분이 이상춘 선생입니다. 화가 이상춘, 이갑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연구회 활동을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갖고 돌아와서 30년대에 여기 탈퇴하는데 연구회를 그 탈퇴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대구 가두극장으로 갑니다. 그 이후로 기록은 잘 없는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한 36년 정도 30대 중반쯤에 결국은 요절한 거로 돼 있는데 이갑기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문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 19년 삼림운동 이후에 민족 정책이 샀고 일제 문화 통치에 의해서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25년에 카프 활동이 시작되고 그 카프 활동의 영향이 20년대 후반에 가면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 국면으로 들어와서 30년대로 가게 되면은 카프 계열들은 완전히 독립운동하는 형식으로 가고 순수 계열들은 정체도 순수 예술이라 해서 나중에 국민예술 쪽으로 넘어가지만 어떤 큰 흐름이 그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 향토회가 30년대 시작되는데 향토회에 물론 카프 계열의 신경향주의를 취하게 되면 일제의 탄압을 받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쪽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단체 활동, 개인 예술 활동에서 탈퇴해서 경향주의 운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운동 쪽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운동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 활동을 하고 그러나 40년대 오면 이 예술가들이 물론 천황폐하를 따르자 뭐라든가 뭐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까지 가죠. 그러나 3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아직 그런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 때 작가들은 나름대로 드러내지 않고 프로파간다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민족 정신들 자기의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자기 작품 속에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의 형식들이 바로 이 조선적인 것, 우리만의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표된 지역의 많은 미술품들이 향토색이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천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인성 작가의 이 당시에 그 청덕풍상을 받은 각종의 그 미전에 선전에 된 작품 일련의 경주에서 산곡 뭐 이런 작품들을 볼 것 같으면은 최근에 대구에서 발견된 사과나무도 역시 그렇고 굉장히 짙은 황토색의 그 헐벗은 산화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민족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고갱이 그 당시 초기에 이쾌대 작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인성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그 서양 화가들의 고갱이라든가 미켈란 라파엘로라든가 이러한 뭐 모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는 어차피 뭐
어느 정도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조선만의 어떤 미학들, 색감들을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문화 요인에서 지역 미술의 발로를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6.25라는 거대한 시대 환경입니다. 이 6.25를 통해서 우리 이제 대구는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들이 대구에 집결하는 그러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 일종에 있었습니다. 각 장르가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연극은 대표적인 경우가 연극은 국립극장이 여기 대구에 개설이 됐습니다. 1953년에 국립극장이 현재 이제 한일극장, 옛날에 한일극장이라는 문화극장 안에 그 국립극장이 들어와서 7년간 운영되다가 7년간이 아니죠. 4년 정도 하다가 57년 정도에 넘어가니까 서울로 환도하니까 그렇게 이제 국립극장이 들어올 정도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향천동과 이제 동성로와 이제 그 북성로 이쪽에 다방과 술집과 음악 감상실, 뭐 막걸리집은 대구의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미술에서도 역시 그러한 문화적인 그 전쟁의 혼란기 속에서 문화적 그런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서양에서도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 아방가르드나 실험적인 요소를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미술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상,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도가 색감이 안정되어 있는 구상보다도 거칠고 자기의 내면을 바로 드러내는 것, 하여간 즉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 비구상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즉 물론 정전지 스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그 이전부터 추상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지역에 만났던 그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라든가 미술가들 서로의 영향이 그런 추상 미술의 그 비구상의 세계를 좀 더 확대하고 심화시켰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행히 그 지역의 그 평론가의 글에도 그다음 작가를 다루는 그 장석수 작가를 다루는 글의 인용 제가 한 것이 김영동 평론가도 그러한 점에 주목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게 큰 제목이 제가 받은 거는 외적 문화 요인이었지만 큰 분야가 이제 지역 미술의 활성화 방향이었습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역 시 정부 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원책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전을 열고 뭐 전국전을 열고 공모전을 열고 축제를 열고 이래서 발전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하여간 따라오는 종속 변수이지 기본적인 변수는 우리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장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이라든가 거기에 촉발받은 예술가들의 정신과 활동이 중요한데 앞에 이러한 문화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과 접변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온 것처럼 지금은 뭐니 해도 저는 이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거대한 물결에서 뭔가 방향을 찾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20세기는 너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소위 말해서 칸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그 구입화, 세분화, 정보화 뭐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뭐 순수와 뭐 대중을 나누고 고급과 대중을 저급을 나누고 그 다음 미술과 음악을 나누고 미술에서도 뭐 한국 미술과 뭐 또 서양 미술을 나누고 동양화를 나누고 우리 무용 같으면은 제가 뭐 관여했던 무용 같은 데 보면 사실 현대에 창작되는 건 다 현대무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서는 악착같이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를 나누고 사실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창작무용은 다 현대무용인데 이런 구분하기를 염려했던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에서 학제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20세기 산물이라면 이미 그런 게 벌써 다 무너져서 통섭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다정화 그 학제간이 된 시대 현상 속에 이미 우리가 발을 담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우리 뭐 저는 미술계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장르를 구분하고 장르 속에서도 뭐 또 나누고 또 뭐 나누고 누가 뭐 작품 하는가 뭐 내가 동양하는 애가 왜 그런 저런 걸 그리지 서양하는 애가 왜 저렇게 하지 쟤는 뭐 회화했던 애가 왜 갑자기 저 이벤트를 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또 하나 그런 것이 또 만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거는 저는 대중적인 것 대중적인 것 그다음에 우리가 순수 아트적인 거 외에 말고 우리가 그 동시 정말 우습게 봤던 키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변동의 주체로 나선다면은 지역 미술은 어떤 시 정책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러한 새로운 거대한 문화 트렌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각자가 혹은 지역이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활성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히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것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해 말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